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투명 해골을 위한 투명 위치 강좌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독수리포탑 같은 16칸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이 넓을수록 투명 해골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투명 마법의 범위는 4칸입니다. 파란색 원은 건물의 중심으로부터 4칸의 반지름을 갖는 원입니다. 파란색 원의 안쪽에 투명을 넣으면 건물이 가려집니다. 초록색 원은 건물의 중심으로부터 6칸의 반지름을 갖는 원입니다. 투명 마법이 초록색 원 바깥쪽에 떨어지면 건물은 가려지지 않지만 해골들이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파란색 원과 초록색 원 사이에 투명을 넣으면 안전하게 투명 해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칸의 도너츠 모양의 공간이 안전지역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투명 위치는 바닥면에서 3칸 떨어진 곳, 대각선으로 2칸, 그리고 3칸의 직사각형입니다. 건물 바닥은 정사각형이므로 건물의 중심에서 변보다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깁니다. 따라서 대각선 방향으로는 투명 마법이 초록색 원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더라도 투명 해골 사용은 가능하지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이 떨어지는 곳의 그림자에 투명 마법과 같은 범위의 빨간색 원을 넣겠습니다. 건물의 중심에 닿지 않는군요. 파란색 원과 초록색 원 사이의 지역에 여기저기 투명을 넣어서 안전한 지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하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원과 초록색 원 사이의 공간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원에 조금씩 가깝게 넣어 보겠습니다. 파란색 원에 걸치더라도 아주 살짝 걸친다면 괜찮지만 지금처럼 파란색 원에 많이 걸치게 되면 건물이 가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9칸 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석기를 클랜성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파란색 원은 4칸의 반지름을 갖는 원이고 초록색 원은 5.5칸의 반지름을 갖는 원입니다. 투명 해골의 안전지역은 1.5 타일의 도너츠 모양입니다. 16칸의 건물에 비해 면적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추천드리는 투명 마법의 위치는 면에서 3칸 떨어진 곳, 대각선으로 2칸, 그리고 3칸의 직사각형입니다. 16칸의 건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골 마법을 먼저 넣고 투명을 나중에 넣는 유저도 있고 투명을 먼저 넣고 해골을 나중에 넣는 유저도 있습니다. 해골 마법의 위치는 투명 마법의 범위보다는 안쪽에 넣으면서 제거하려는 건물 쪽에 가깝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명 해골 전략은 건물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 마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4칸 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명 해골로 제거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건물입니다. 파란색 원은 4칸의 반지름을 갖는 원이고 초록색 원은 5칸의 반지름을 갖는 원입니다. 투명 해골의 안전지역은 1칸의 도너츠 모양입니다. 터치미스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투명 마법의 위치는 면에서 3.5칸 떨어진 곳, 대각선으로 2칸 끝, 3칸의 직사각형의 끝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바닥에서 4칸 떨어진 곳까지가 투명의 한계 지점이며 대각선으로 2칸 끝에 투명을 넣으면 건물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독수리포탑을 제거할 때 건물에서 대각선 2칸 끝에 투명을 넣고 박쥐 마법을 넣으면 독수리포탑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골 마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9시에 화투 넣습니다. 화면처럼 투명 해골 박쥐 넣습니다. 8시에서 킹, 퀸, 로챔 투입합니다. 화면처럼 라버를 돌려줍니다. 영양 황제님은 투명과 해골뿐만 아니라 박쥐와 지진까지 챙겨갑니다. 지진의 용도는 투명 해골이 망했을 때 빈사 상태로 살아남은 클랜성과 방탈을 마무리하는 모험 용도로 챙겨가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화투로 홀을 잡기 위해서 홀을 깨우는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도 지진을 이용하여 독수리포탑까지 밀어버렸습니다. 클랜성 멀티임페 독수리포탑을 제거하고 시작하므로 영웅 파트나 라벌 파트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망해도 완파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티로 한쪽을 길정리해줌으로써 킹퀸이 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진과 박쥐 대신 투명이나 얼음, 신속을 챙겨도 됩니다. 클랜성 지원 병력은
로켓벌룬 2기, 벌룬 1기, 슈미 2기입니다. 로켓벌룬은 공중 함정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오늘은 투명 해골 특집이므로 나머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벌 파트에 대한 운용법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클랜성 근처에서 이득을 볼 것이 없는 배치입니다. 4시에서 화투를 넣습니다. 화면처럼 투명 해골을 넣습니다. 2시에 킹퀸, 1시에 로챔을 넣습니다. 화면처럼 라벌을 돌려줍니다. 클랜성에 분노 없이 해골 마법과 투명을 넣습니다. 클랜성 주변에서 이득을 본다고 하면 보통 핵심 방타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투명 해골 파트에서 대공포와 퀸까지 잡아낸 뒤 보너스로 대포까지 잡아냈습니다. 대공포 하나가 사라지면 라벌기를 예쁘게 만드는데 큰 이득이 되므로 대공포를 함께 제거한 것만으로도 큰 이득인데 퀸까지 잡아냈으니 꽤 큰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시 부근에 박격포 하나가 있는데 박격포가 화투를 공격할 타이밍에 맞춰서 예티를 넣어줌으로써 화투를 지켜냅니다. 3시에서 얼굴과 함께 투입된 킹 퀸은 2시 구역과 중앙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는 폴크 설계로 라벌을 돌려서 완파를 가져옵니다. 오늘의 영상이 라벌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클랜성과 임페 2개를 잡는 설계입니다. 6시에서 화투를 넣습니다. 화면처럼 투명 해골 박쥐 넣습니다. 4시에 킹퀸, 7시에 로챔을 넣습니다. 화면처럼 라벌을 돌려줍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클랜성과 임페 하나 정도를 제거하지만 박쥐가 있기 때문에 멀티 임페를 하나 더 잡아냈습니다. 아직 투명 해골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충분한 연습을 통하여 완벽히 숙달이 된 후에 박쥐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골 무리들이 퀸까지 잡을 뻔했습니다. 투명 해골이 제대로 먹히면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그전이나 클랜전의 경우 투명 해골을 쓰기에 좋은 배치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벌이 힘드신 분들은 투명 해골을 이용한 호그 조합으로 공격을 가셔도 좋습니다. 영양 황제님께서 2개 이상의 건물에 투명 해골을 넣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 팁을 남겨주셨습니다. 클랜성에 투명 해골을 넣기에 안전한 곳을 먼저 찾고 함께 제거하려는 건물의 투명 포인트를 천천히 살피면서 두 건물 모두 투명 해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찾는다. 이게 끝입니다.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로 공부했다는 인터뷰 같군요. 얼음 마법을 넣을 때 얼음 마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고려해서 얼음 마법의 효율이 가장 좋은 곳을 찾는 것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영역은 맞지만 얼음 마법은 정 안되면 효율 따위는 버리고 방타 위에 그냥 얼음을 투척하면 되는데 투명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정말 섬세한 컨트롤이 요구되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전략이지만 익혀두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개 마법의 범위와 얼음 마법의 범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영혼을 갈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투명 해골도 언젠가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두뇌의 서랍장 저 깊숙이 밀어두었던 과제를 꺼내주신 영양 황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양 황제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서랍장에 처박혀 있었을 텐데 영양 황제님의 열정이 저의 의지를 되살렸습니다. 좋은 영상을 제공해주신 영양 황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준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